아니 이쪽으로 앉으시죠. 누가 안 오시나? 네, 앉으시죠. 내일도 발표도 하시고 하시면 나는 아니 모두 말씀하신다. 아니 나는 못 오고 제가 좀 빨리. 우리끼리 말씀하고 일단 마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일단 마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앉으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일단. 붙여 앉으셔야지. 박근홍 총장 아까 말씀하신 여기 문 닫으시죠. 조금 전에 그 모두 발언하는 거는 두 분만 전략기획위원 자격으로 두 분만 하는 거로 아까 왜 모두가 아니라 좀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공화당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언론 대응을 하는데, 물론 대변인실에 대변인 논평도 있고 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대표님들 또 최고위원님들 발언도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무엇보다도 총선 정국에서는 우리 자유공화당의 전략팀 12명으로, 대변인 2명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된 전략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슈를 좀 조율하고 또 앞으로 통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언론인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침에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천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의 입장에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몇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창경 최고위원님이시죠. 박태우 최고위원, 성창경 최고위원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 전략팀의 위원님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원하시는 분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의 그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은 다 알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저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신 대구 달서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논평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을 공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연대, 연합, 통합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의 정신을 살리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선생님들 알다시피 아직까지는 미래통합당이 어떠한 지금 정치적인 제스처가 없어요. 물밑에서라도 대화를 하자 이런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당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일간지 사설을 하나 보니까, 동아일보군요. 동아일보 사설 중에 통합당 영남권 공천 대거 불가리 미래 비전 제시를 이어가야, 이런 제목의 사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다른 건 다 공유가 되는데, 제가 특히 우리 보수 정치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사설에서 오늘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혁신 공천은 보수 야권 정상화를 위한 인적 쇄신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본격적인 정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보수파 가치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보수 가치,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그냥 막 공천을 해나가고 뭐 발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가 그런 무딘 칼날을 가지고 저 악랄하고 교활한 주사파 종북 정권의 칼날하고 진검승부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공수처법을 비롯한 연동형 비로제 등등 합법 통과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언론이 통제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민심이 들끓는다는 그 한 가지 정치공학적인 판단만으로 우리 보수 야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끓고 있는 민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 야권은 총선에서 필패하게 돼 있어요.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의 통합정신을 잘못 해석하고 마치 우리가 큰형님이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문 열려있다,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나중에 역사의 배신자를 지켜서 여러분들 2017년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잘못된 보수들이 그들을 키워주고 당선시킨 주군의 등에서 칼 꽂고 배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망하는 현실에서 방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다시 공천의 칼을 흩뜨리면서 거대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무슨 명분으로 무슨 칼날에서 총선에서 이들과 싸운다는 얘기, 저 악랄하고 교활한 주사파 독재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정말로 이 정신이 잘 구현되려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풍찬노숙하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으로 한거한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세력, 정체성을 수호하는 진정한 보수 세력과의 대화가 없이 무슨 전략으로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인가? 그저 공천한다고 땅땅 두드리고 탄핵을 주도한 인사들이 다 포함된 이런 마당에서 무슨 칼날로 저 주사파 정권과 과연 한 번에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다 좋습니다. 이제 통합하라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의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희생해온 이 대한민국의 본륜, 헌법을 구현하고 있는 이 정신을 구현하는 인사들을 어떻게든 보수의 큰 틀 안에서 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천을 통해서 담아내고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대화조차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정말로 크게 그 잘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뭐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끔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문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제가 어제도 이런 글을 썼어요. 정가의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한 해석이 분분이지만 그 서신서 분명하게 전해진 메시지는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외롭게 지난 3년간 풍찬노숙하며 문재인 퇴진을 외치며 반대한민국 주사파 종북 세력과 대척점서 투쟁해온 태극기 애국 세력, 정통 보수 세력에 대한 감사함과 애절함이 강하게 전해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탄핵 배신 행위와 방관자의 책임을 회피한 가짜 보수들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서신의 현관에 숨어있다. 사기 탄핵파와 행동하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부패한 중도, 잘못된 보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반헌법적, 역적 행위들을 덮기 위해 보수 단일 대우론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반역적 죄과를 덮으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언행과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잘못된 총선 전략이 될 무딘 칼날만으로 사회주의 주사파 연방제 세력과의 진검승부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현실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덮자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공화당명을 직접 지어주시고 과거에, 지금은 자유공화당입니다만 당 강령을 한자 한자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도
힘들게 고되게 지속되는 주사파와의 투쟁의 고된 역사를 폄하하지 말고 세치의 짧은 혀로 자격미달의 잘못된 인사들이 함부로 이러한 역사의 도도한 물결,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본류가 될 자유우파 개혁 세력의 이종표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방관자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주도하는 잘못된 총선 정국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의 정신을 10분 살려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번 총선에서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끔 우리 당의 대표님들이 지도부가 열어놓은 대화의 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대구 달서병에 후보를 공천한 것은 자유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에 대한 대화의 문을 닫고 자기들만의 공천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유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곳이어서 가급적이면 단일화 또는 연대를 통해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천을 한 것으로 봐서 다른 여타 지역도 사실상 미래통합당 위주에 짜놓은 공천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자유공화당에서 또 다른 후보를 낼 여러 지역들, 지금 한 100여 곳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보를 내면은 우파 간의 경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어서 어부지리 효과를 봐서 지난번 창원 성산에서의 효과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보수가 필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의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자유우파의 한 중심축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과 합정에 항의해서 집회를 했던 우리로서는 우파가 빠진 미래통합당이라는 이상한 정당, 좌파들에게 그렇게 들어오라고 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이른바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재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서 정당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투쟁했던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우파 세력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공천을 하는가? 우리는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우파가 하나에 통합됐다고 하는 그런 공간에 분명히 확실한 우파가 빠진 아주 기형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왼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타원형을 만들면서 오른쪽이 확 빠져버린 그런 기형 공간에 우리가 또다시 후보를 추천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보수 분열이 될 것이고 이것은 선거에서 필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좌파와 또는 중도파를 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으면서 그 가운데 공천된 인물 가운데는 우리가 심히 우려할 만한 인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거의 행적이나 발언 등을 보면 친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체제를 부정했던 인사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는 연대를 하고 우리 우파 핵심 가치를 갖고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린 이러한 공천 행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의 획책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공천이 야합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그 정당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개헌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끝나버립니다.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 혹은 좌파 총리, 우파 대통령
해서 양쪽이 혼재한 상황에서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우리 체제를 말살했던 세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정치 구조 내지는 형태를 띄어서 지금 이 정권이 취해왔던 갖가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된 대한민국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분명함에도 선명한 우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희는 반드시 우파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하루빨리 자유공화당이 제안했던 여러가지 협의체 또는 대화에 적극 나서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우파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파 단일화를 위한 모든 작업에 지금 우리 자유공화당은 매진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무시하는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서신을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 인물 또는 특정 계파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우파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업무라고 저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바로 비례통합당으로 입당을 해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볼 때 일종의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과의 단일화, 선거 연대에 대한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공천된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고 단일화는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후보가 여러분 국민들의 바람처럼 그렇게 쉽게 기득권을 내놓고 한 후보에게 단일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천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단일화를 위한 조건을 단다든지 해서 우파가 난립하는 후보를 막고 단일 후보를 가기 위한 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국민들이 분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반드시 4월 15일에는 압승을 보여서 북정 학정을 일삼고 있는 주사파 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적극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두한 불행과 또 이 분열의 대가는 바로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경고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략위원님들 중에서 꼭 이 말씀은 한번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저도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자유공화당도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곳 가까이 이렇게 지금 주말에 보니까 등록을 했거나 이제 등록이 아직 서류 준비가 다 끝났고 아마 다음 주에 이런 추세로 가면은 지금 많은 공천 탈락을 하고 또 저쪽 이상한 중도 정당 같은 이념이 부재한 정당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우리 당에 노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주에는 아마 15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앞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시기가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지역에 다 공천이 된 다음에 그걸 조정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에서 단일 대우로 승리를 하겠다는 큰 정신을 존중한다면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대표님께서 또 특별히 당 대표님으로서 이 정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